안녕하세요. 마카오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약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약어는 항공 업무를 함에 있어 모든 사용하는 용어들을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약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약어는 1편과 2편,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약어 중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C는 에어크래프트의 약자로 항공기를 뜻합니다. AHL은 Advice if Hold로 미인도 수화물을 얘기를 하죠. 미인도 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도착장에서 흔히 손님들께서 수화물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아가시게 되는데 본인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손님께서 찾아가지 않은 수화물을 얘기를 합니다. AGT 또는 AGNT는 에이전트를 얘기를 하고요. 항공권을 판매 또는 발행하는 대리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AOC는 에어 오퍼레이터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항공운송 허가서, 즉 항공사가 그 항공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AOC라는 것을 반드시 득해야만 항공운송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AOG고요. AOG는 에어크래프트 온 더 그라운드라고 해서 항공기가 정비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비행을 하지 못하고 계류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APO고요. APO는 에어포트의 약자입니다. 공항을 뜻합니다. 다음은 APU입니다. APU는 Auxiliary Power Unit이라고 해서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가 도착을 해서 승객들 내리고 정비 점검을 하겠죠. 그동안에 항공기 전원은 꺼놓은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실내 전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전원 말고 밖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APU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ACU고요. 에어 컨디셔닝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어컨 특수 차량 장비입니다. 이거는 APU하고 마찬가지로 도착을 하면은 자체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에어컨을 틀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ARR은 Arrive 또는 Arrival이라고 합니다. 도착을 얘기를 하죠. ASU는 에어 스타트 유닛이라고 해서 엔진 작동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밖에 외부에서 장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ATC는 에어 트래픽 컨트롤이라고 해서 항공교통 관제를 얘기를 합니다. 뭐 공항의 혼잡 또는 뭐 기타 사유로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가 지상에서 대기하거나 공중에서 선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항공기가 뭐 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항공기 연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비행기가 한꺼번에 이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 관제에 따라서 지상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선회를 합니다. 차례차례 순번을 맞추기 위해서 이때 ATC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OS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소라이즈드 또는 오소리제이션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인가된 또는 인가 허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OS라고 하죠. 그리고 AVIH, AVIH라고 합니다. 이거는
애니멀 인 홀드 또는 펫 인 카고라고 해서 화물칸에 생동물을 탑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내에 그 펫이 들어가는 거 말고요. 화물칸에다가 생동물을 탑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압이라고 합니다. 기내로 들어가는 것들은 펫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은 ATA, Actual Time of Arrival이라고 해서 실제 도착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ATD, Actual Time of Departure라고 해서 실제 출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백택, 흔히들 백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정식 명칭은 백이지 클레임 택입니다. 수화물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탁 수화물의 식별을 위해서 항공사가 발행하는 수화물 증표, 수화물표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BLND, 블라인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시각장애자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BLND도 블라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블록 타임. 항공기 엔진 스타트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엔진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블록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항공기가 도착을 해서 계류장에 들어와서 정지를 해서 고인목, 초크를 고이는 시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은 벌크, 수화물 탑재칸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BKG, 부킹을 얘기를 합니다. 예약. BKG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희도 쓰기는 BKG로 쓰되 부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SA는 Baggage Sorting Area라고 해서 수화물 분류구역. 우리 수화물이 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붙이게 되면 수화물 벨트를 타고 수화물 검색장을 통과를 해서 수화물 분류구역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각 항공편마다 분류구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서 선착을 하게 되죠. 요 수화물 분류하는 구역을 BSA라고 합니다. 다음은 BP, 보딩 패스를 얘기를 하죠. 탑승권입니다. 다음은 CGO, 카고를 얘기를 하죠. 화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터링, 항공기에 제공되는 음료, 식사 등을 지원하는 작업을 케이터링 업무라고 합니다. CBBG는 캐빈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기내로 운반되는 유상수화물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CBBG라고 하면은 뭐 첼로라든지 콘트라베이스 등등의 이제 사이즈가 큰 악기들, 고가의 악기들을 화물칸에 싣게 되면은 파손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객들께서 좌석을 하나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좌석에 점유를 해서 가는 악기들을 CBBG라고 합니다. 다음은 CFG, 컨피그레이션, 해당 항공기에 탑승 가능한 좌석 수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CG, 센터 오브 그레이비티라고 해서 무게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뭐 CHG, CHNG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체인지, 뭐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CNL, 뭐 CXL, 뭐 CNXL 이것도 다 캔슬의 같은 단어입니다. 취소 또는 결항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CTC, 컨택을 얘기를 하죠. 뭐 연락하다, 뭐 연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승객께 뭐 연락을 특별하게 뭐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될 때, 뭐 아니면 손님을 찾아야 될 때 직원들이 승객 컨택 해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컨택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은 CRS, 컴퓨터 레저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공사가 사용하는 예약 전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항공사 업무 준비하시는 분들은 CRS 교육을 필수적으로 뭐 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학원에서. 근데 꼭 이수를 안 하셔도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교육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밖에서 학원에서 CRS 교육을 굳이 이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배워두는 건 좋겠지만 각 항공사마다 사용하는 CRS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도 다 틀리고요. 뭐 어느 정도 한번 배워서 뭐 이해하는 정도는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필요에 의해서 CRS 시스템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건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IQ는 뭐 국제선 출입국 심사기관을 얘기를 하죠. 세관, 법무부, 검역, 커스텀스, 이미그레이션, 쿼런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HK, 뭐 체크, 이거 체크해봐, 확인해봐, 점검해봐 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코메일, 컴퍼니 메일이라고 해서 사내 우편물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DBC, Denied Boarding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해당 항공편의 초과 예약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 제도를 얘기를 하죠. 뭐 항공편 예약 초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공사의 귀책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데프는 데프 패신저, 청각 장애자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DEP는 디파처 출발, DST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그리고 DGR은 Dangerous Good Regulations를 얘기를 하고요. 위험물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위험물 규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로 법정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사 시에 반드시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V, DVT, DVRT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다이버전이나 아니면은 다이버트를 얘기를 합니다. 회항 또는 경로 변경을 뜻하는 거죠. 다음은 DLA, DLY 둘 다 많이 썼습니다. 딜레이를 얘기를 하고요. 지연이죠. 또 DMG는 데미지, 파손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DOC는 다큐먼트, 서류,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OM은 도메스틱 국내선, 국내, 도메스틱 에어포트 국내선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DUF는 duplicate이트, 중복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엠바고죠. 엠바고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특정 여객 및 화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운송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름 휴가 기간에 무료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엠바고 기간에는 직원 할인 항공 티켓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ENDS는 엔도스먼트라고 해서 항공사 간의 항공권에 대한 권리의 양도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엔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공사에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결항이 될 경우에 특별히 항공기의 손님을 이제 저희 항공사 걸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타 항공사로 손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우리 쪽에 구매하신 거에 대한 권리를 그쪽 거를 대신 구매를 해드림으로써 권리의 양도를 하는 행위를 엔도스라고 하죠.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이라고 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ETA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TA, ATD, 그 다음에 지금 또 얘기할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 시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ETA 언제쯤이야? 이런 것들 많이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요.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쯤 될지, 우리가 항공기가 만약에 출발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목적지 공항이라면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착 예정 시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ETA, ETD, ATA, ATD 실제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ERR은 에러를 얘기를 하죠. 다음은 FAK고요. FAK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스트 에이드 킷하고 플라이 어웨이 킷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퍼스트 에이드 킷은 구급함을 얘기를 하고요. 플라이 어웨이 킷은 항공 정비를 위해서 항공기에 탑재하고 다니는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구급함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이 이제 그 기내 그 구비를 하고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 필수로 탑재하고 다니는 최소의 장비를 또 플라이 어웨이 킷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템이기 때문에 항상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를 해 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페리 플라이시고요. FLT라고 기재를 하죠. 페리 플라이. 수화물 및 승객을 탑재하지 않고 실시하는 비행인데요. 페리 플라이시 운항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요. 만약에 항공기가 정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항이 돼서요. 그 해당 항공편에 탑승해야 되는 승객들을 다 다른 항공편으로 모셨어요. 모시고 난 후에 만약에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빨리 다른 항공기의 편을 연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페리로 승객들을 태우지 않고 페리로 운항을 해서 다른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빨리 연결되는 항공편을 그 편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리 플라잇을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FIDS는 그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공기 운항 안내 표시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FIDS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항에 가시면은 큰 LED 전광판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TV 중간중간에 공항 안에 TV에 그 항공기 운항 안내를 표시를 한 장치, 요거 다 FI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PL, 플라이트 플랜은 운항 계획을 얘기합니다. 운항 계획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항공편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항공편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적절한 운항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이 운항 계획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승무원이 기장이 운항을 할 때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갤리고요. 갤리는 이제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음식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음식, 기타 소모품, 탑재 보관 음식의 조리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죠. 갤리에서 조리도 하고 음식도 내보내고 음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보통 항공기 그 뒤편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죠. 갤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GD는 제너럴 디클레이션이라고 해서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얘기를 합니다. 해당 항공편의 일반적 사항, 또 승무원의 명단과 비행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놓는 서류예요. 요거는 GD 같은 경우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편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고쇼는 GOHA, 고쇼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구매해서 탑승하는 승객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노쇼가 있겠죠. 노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했는데 손님이 이제 현장에 나오시지 않고 하는 것을 노쇼라고 합니다. 그 다음 GRP는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단체죠. GPU는 그라운드 파워 유닛이라고 해서 전기 공급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HD, 핸들링을 얘기를 하죠. 핸들링은 승객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 등을 처리를 해야 될 때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UM이라고 있어요. UM은 그 비동반 소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승객을 비동반 소화 승객을 핸들링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비동반 소화를 데리고 비행기 안에까지 안내할 때, 등등 승객을 처리할 때, 문제를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HK는 홀스 컴펌드라고 해서 확약이죠. 좌석이 확약 되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거는 HK 홀스 컴펌드라고 합니다. INF 또는 INFT라고 기재를 하고요. 이거는 인펀트를 얘기를 합니다. 유아 만 24개월 이하의 생후 만 24개월 이하의 유아를 얘기를 하죠. INFO는 인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정보죠. 인포는 해당 항공편에 인포를 주세요. 아니면은 ETA 인포 좀 주세요. 여러 가지 정보를 달라고 할 때 인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NTL은 인터내셔널 국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IRR은 irregular이라고 해서 비정상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회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연이 됐다든지 결항이 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비행 상황 중에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회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이어서 항공약어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